친척들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사촌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계곡을 찾았다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망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정읍소방서가 심정지 시민을 살리는 데 기여한 정민희 소방장과 최인환, 이호인 소방사에게 각각 서장 표창과 119 리본 구급대 배지, 부상 등을 수여했습니다. 남원시에 매년 1000여 명의 귀농 귀촌인이 유입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원시는 이사비와 주택 수리비, 자녀 정착금 지원과 같은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합동연설회와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이 지난 3일 열린 가운데 비교적 저조한 투표율이 논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친척들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사촌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계곡을 찾았다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망사고도 이어졌는데요. 이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급대원들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환자들에게 쉴 새 없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타고 있던 1톤 트럭은 문짝이 날아가는 등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지난 4일 새벽 2시 20분쯤 순창군 인계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과 10대 남성 등 3명이 숨지고 20대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사촌관계로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소 상태는 음주로 돼 있고요. 현재 피해자가 입원해 있기 때문에 피해자 나중에 조사 예정이고 조사가 끝나면 사전영장 청구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급대원들이 호흡이 없는 한 남성에게 기계식 가슴 압박 장치를 채우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낮 1시 반쯤 남원 지리산에서 내려오던 산악회원 70대 A씨가 구룡폭포에 들어갔다 물에 빠진 겁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쯤 완주군 동산계곡에서도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 물의 깊이나 온도, 물살의 빠르게 되기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설기를 채집할 때는 꼭 2명 이상이 함께 다니도록 하셔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 내에서 발생한 순환사고는 모두 1000여 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6월에서 8월 사이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결정기로 치닫는 피서철, 물놀이가 자칫 불행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심정지 시민을 살리는 데 기여한 정읍소방서 직원들이 119 리본 구급대원으로 선정됐습니다. 119 리본 구급대원은 다시라는 뜻의 영어 단어 리와 탄생하다를 뜻하는 본의 합성한 의미로 심정지 환자를 구조해 새 생명을 부여한 구급대원에게 포상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추진 중인 제도입니다. 정읍소방서는 지난달 2일 심정지 시민을 살리는 데 기여한 정민희 소방장과 최인환, 이호인 소방사에게 각각 서장 표창과 119 리본 구급대 배지, 부상 등을 수여했습니다. 남원시에 매년 1000여 명의 귀농 귀촌인이 유입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원시 귀농 귀촌인 인구는 2021년 1095명에서 매년 늘고 있고 30, 40대 청년층 유입이 3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남원시는 이사비나 주택 수리비, 자녀 정착금 지원, 청년 창업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귀농과 귀촌, 귀향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강원도 하면 주요 작물로 감자나 고랭지 배추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반면 사과 등 과수 재배 면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사과의 새로운 주산지로 부상하면서 지역 농가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지역 농업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정승환 기자와 전소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 촬영 장소로 유명한 강원도 정선의 세비제 일대입니다. 해발고도 600m 이상에 자리 잡고 있어 고랭지 작물 재배지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한여름에도 날씨가 선선해 여름철에도 배추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후 특성 덕에 태백산맥 일대는 우리나라 고랭지 채소의 주요 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릉과 삼척, 태백, 평창, 정선 등 5개 지역의 생산량만 전국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전부가 여기가 거진 배추밭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5개 시군의 고랭지 작물 재배 면적은 크게 줄었습니다. 고랭지 배추 재배지는 10년 사이 40%가 줄었습니다. 축구장 3,000개에 달하는 배추밭이 사라진 겁니다. 무 재배 면적도 감소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작황이 안 좋아지면서 농가들이 고랭지 채소 재배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랭지 배추의 주요 생산지인 대관령의 경우 30여 년간 평균 최고 기온이 2.2도 올랐습니다. 저온성 채소인 무배추를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되고 있고요. 어떤 장마의 패턴도 바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무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해충을 유발하고 대신 양배추와 대파, 사과 등 대체 작물의 재배 면적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사과의 경우 10년간 재배 면적이 3배가량 넓어졌습니다. 이곳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배추나 무 같은 고랭지 채소를 기르던 곳인데요. 지금은 사과를 재배하는 과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간 했던 배추 농사를 그만뒀지만 농가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고랭지, 무배추만 하다. 소득면에서 무배 일도 힘들고 사과를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원도의 작물 재배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면서 강원도가 새로운 사과 주산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과 농사를 짓기 위해 강원도로 이주하는 사과 유목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양구 해안면에 있는 사과밭입니다. 축구장 9개 정도 규모의 과수원인데요. 지구온난화로 사과 기르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양구의 대규모 사과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 경력만 20년이 넘는 베테랑 농부 박현수 씨. 고향인 경북 영천에서 강원도 양구로 과수원을 옮긴 지 올해로 5년째를 맞습니다. 고향을 떠나 물설고 낯선 강원도 양구로 이사를 온 건 좀 더 좋은 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열대야 때문에 이제 사과가 아예 크지도 못하고 이제 멈춰버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각종 병해충 이런 거에 너무 이제 많이 힘들은 그런 과정을 많이 이제 겪었죠. 박 씨는 경북의 한 대학교에서 사과 전문 농사 기술을 배웠습니다. 향후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 주산지가 북상할 것이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강원도 양구로 이주 결심을 굳혔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경북 지역의 열대야 일수가 계속 늘어난 반면 열대야가 없는 강원도 양구 지역은 큰 일교차로 인해 사과를 키우기 적합한 지역이 된 겁니다. 고객들한테 사과를 택배를 보내고 했는데 그 고객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무래도 밤낮 기온이 차이가 있으면은 사과의 이제 경도가 좋아져요. 펀치볼이라 불리는 양구군 해안면은 기후가 서늘하고 일교차가 큰 분지 지형입니다. 덕분에 양구 사과는 아삭한 식감과 함께 단단한 과육과 달달한 맛을 자랑합니다.
사과 농가 이주가 시작되면서 지난 2010년 52헥타르에 불과했던 양구군의 사과밭은 14년 만에 6배가 넘는 330헥타르, 축구장 462개 면적으로 늘었습니다. 최근에도 사과 재배 농가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해안으로 들어옵니다. 조건이 좋은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양구로 오는 거죠. 향후 사과 재배 면적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맞춰 양구와 정선, 홍천 등 강원 지역을 사과 주산지로 육성할 계획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강원 사과에 대한 브랜드 작업과 함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도 조성됩니다. 현재 양구군에 스마트팜이 도입된 사과 농가는 9곳, 사과 생산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가가 직접 이제 핸드폰으로도 틀 수가 있고 아니면 세팅을 해놓으면 스마트팜이다 보니까 저희가 토양 수분 센서를 해놨잖아요. 토양 수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자동으로 관수할 수도 있고.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과 재배 면적은 931헥타르. 오는 2030년엔 현재보다 2배가 넘는 2000헥타르, 축구장 2,800개 면적까지 사과 재배지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과 주산지로 강원 지역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합동연설회와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이 지난 3일 열린 가운데 비교적 저조한 투표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권리당원 15만여 명의 전북권 온라인 투표율은 20.28%로 대구 52.2%, 경북 47.8%, 부산 42%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제주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자동 응답 시스템 ARS 투표도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어대면 기류와 전북도당 위원장의 단독 출마, 유권자의 실망감 등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 어구와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무분별한 수산물 채취가 급증함에 따라 부안해양경찰서가 해양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부안해경은 개불펌프와 일명 갸프라 불리는 변형갈고리와 같은 불법 어구를 인터넷 쇼핑몰이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를 다음 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절도와 해양 종사자 폭행, 선불금 사기 등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단속할 방침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3 전북특별자치도당 개편대회가 전북 정치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익산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도당 개편대회를 통해 그동안 전북 정치의 차세대 주자로 꼽혀왔던 재선의 이원택 의원이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전북 출신 한준호 후보를 당선권으로 견인했다고 하는데요. 오로지 전북 권리당원들의 힘만으로 낡은 전북 정치 구도를 바꾸고 수십 년 동안 민주당 내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 정치를 중심으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이날 개편대회에 참석한 정치권 인사 대부분 전북 지역구 의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이원택 의원의 도당 위원장 당선으로 전북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며 차기 지방선거 공천 방향도 지금과는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의원은 그동안 정치 개혁과 원칙, 실천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아 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시가 최근 지방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기회발전특구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잇따라 지정된 가운데 최승선 김제시 의원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5분 자유 발언에 나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끌어내기 위한 김제시의 선제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소멸위기 도시의 오명을 싣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 관, 정, 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TF팀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